구분구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정적분과 급수라는 걸 배우거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현행수투 있죠. 현행수투. 옛날에는 이름이 미적분 1이었고요. 현행 선택 미적분이 예전에 미적분 2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투에 해당하는 미적분 1에서 적분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말이 많아서 너무 어렵다고 사라졌거든. 사라지면은 하다못해 저기 미적분에라도 나오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미적분에서도 사라졌어요. 알겠어? 그런데 이게 미적분에서 적분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인데 이게 빼먹고 나니까 이걸 빠지고 나니까 이게 그 적분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배우셔야 돼. 그래서 오늘 가르쳐 줄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적분과 급수를 선택 미적분을 선택해서 풀게 된다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구분구조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도입을 얘기를 하자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뭘 하는 건지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를 x가 a인 곳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인 곳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거든.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자를 대고 삼각형이랑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또 여기서부터 뭐 한 이 정도까지 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그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해. 여기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 여기 또 삼각형 넓이를 구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짜잘한 도형 여러 개를 내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더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효율적이니? 비효율이겠죠? 별로 이렇게 썩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알겠지? 여기가 x가 a인 곳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b인 곳이야. 알겠어? 여기는 y는 f of x라고 내가 써놓을게. 알겠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 x가 a부터 b일 때까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어떻게 돼? 직사각형을 놓을 거야. 이렇게. 알겠어?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을 계속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할 거야? 쌓아 놓을 거야. 왜 쌓아 놔? 잘 봐봐. 이렇게 쌓다 보면은 잘 쌓일 거 아닙니까? 그쵸? 좋아.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쌓인 직사각형들의 넓이 총합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A부터 B까지 그래프의 넓이 있죠. X축과 요 그래프가 이루는 그 넓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여기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였다고. 알겠어? X축과 요 그래프 사이의 넓이 A부터 B까지. 그런데 실제 넓이는 내가 어떻게? 요 직사각형 넓이들의 총합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 넓이를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말이야. 그쵸? 이 넓이를 구했단 말이야. 분명히 여기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 넓이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오차를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가는 거야 이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그려질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봐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통일시킬 건데 절반으로 줄여볼게. 예를 들어 좀 줄였어. 절반으로 줄여요. 슉. 그러면 요렇게 직사각형 나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요렇게 직사각형 나옴. 또 어떻게 돼?
또 직사각형 나옴. 또 여기 직사각형 나옴. 또 되게 직사각형 나옴. 허허허 똑바로 해라. 직사각형 나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너는 지금 따라하고 있지 속으로 이제. 직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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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이제 떠오르겠지 이제. 자다가 이렇게 벌떡 직사각형이 나와요. 막 이러겠지. 그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다. 잘해서 칭찬해 줄게. 알겠죠? 한 사람은 칭찬해 준 거야 내가 방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내려와. 여기 넓이를 구한겨.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오차가 생기죠? 얼마만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큼 오차가 생깁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아까보다 오차가 줄지 않았니? 오, 줄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까보다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수학자들은 도저히 적당히를 몰라. 도저히 적당히 하는 걸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극한으로 자, 극한으로 보내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0에 가깝게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 직사각형이 되는 거라고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라니까 직사각형이 된다고요.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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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된다고. 알겠지? 광기의 수학자. 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오차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밑변의 길이를 제로로 만든다고.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 극한의 개념이겠죠? 알겠어? 그러면은 아까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유한한 개수였어. 그런데 어떻게 돼? 밑변의 길이가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무한에 가까워진다. 알겠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상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게 수학적으로 식이 계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계산법, 식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알겠어? 이해됐나요? 숫자 1 좀 부탁할게. 알겠지? 숫자 1 부탁한다고. 좋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는 떠올랐으니까 지금부터 그 식을 쓸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 구분구적법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밑변의 길이에요.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얘를 델타 x라고 표현해. 알겠어? 사실 델타 x 익숙하죠? 기울기 구할 때 x 증가량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델타 x라고 둘 겁니다. 근데 델타 x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구간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델타 x는 일단 구간의 길이 B에서 A를 뺀 걸 n등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등분해서 그러면 여기를 n등분 하는 순간 이 n등분 하는 순간 직사각형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n개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n등분 했으니까 n개가 나오겠죠. 이때 여기서 또로로로로 띠리리리리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델타 x 이렇게 된다. 요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 xk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요걸 찾아야 돼. xk는 뭐냐면은 바로 높이를 구할 수 있는 x의 값을 의미해. 알겠죠? 높이를 구할 수 있는 x값.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높이를 구할 수 있는 x값. 자, 봐봐.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할 거야. 여기를 x2라고 할 거야. 여기를 x3라고 할 거야. 여기 x4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은 k번째가 나타나겠지. 근데 걔네들이 왜 중요해? 잘 봐봐. 3번이 높이거든. 높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f of xk가 되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밑변의 길이 알았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봐봐. 여기가 바로 뭐야? 함수 값이 되는 부분이잖아. 요 함수에 대해서 함수식에다 x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요 함수 값이 나오죠. 그게 바로 높이가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여기. 대입하면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각각의 높이들이 넓이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xk는 높이를 구할 수 있는 x값인데 그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하다. 왜 그런 거냐면은 생각해봐. a에서 요 x1을 갈 거면 x1으로 갈 거면 a에서 델타 x만큼만 이동하면 되잖아. 한 칸만 이동하면 x1이 나오죠. 요 a에서 델타 x만큼 한 칸, 두 칸 가면 x2가 되죠. 요 a에서 델타 x만큼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x3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하 a에서 k번째 x값으로 가려면 a에서 델타 x만큼 k번 가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변형도 가능해. a 플러스 델타 x가 여기 있잖아. n분의 b-a. 그래서 n분의 b-a 곱하기 k라고도 쓸 수 있어. 같은 표현이야. 알겠니?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높이는 f of xk 이렇게 써도 돼. fx식에다가 xk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것은 xk가 뭐라고?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이렇게 써도 되지.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라고 써도 돼요. 다 같은 표현이죠. 됐어? 그러면 밑변 길이 알았고 높이 구하는 방법 알았으면 이제 네 번째가 뭐야? 진짜 이제 넓이식을 써보는 거야. 넓이식인데 넓이가 여기가 이제 S1이거든. 그럼 여기는 S2거든. 여기는 S3거든. 그럼 가다 보면 이제 넓이는 뭐라고 둬야 돼? 넓이는 SK라고 두면 되겠죠. SK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높이 곱하기 밑변으로 쓸게. 높이 F of XK 곱하기 밑변 뭐야? 델타 X. 알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돼. fxk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며.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써주세요. 경우가 몇 가지가 나타나? 하나, 둘, 세 가지에다가 밑변의 길이도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6가지로 쓸 수가 있어. 알겠니? 그게 중요하겠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너가 알아서 쓰세요. 는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겠죠? 해드릴게요. 자, f of xk 곱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이 녀석을 f of a 플러스 k 델타 x 곱하기 델타 x. 그러니까 밑변은 똑같이 쓰고 높이만 이렇게 다르게 써볼 수가 있겠지. f o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뒤에 델타 x라고 썼던 걸 이제 n분의 b-a로 바꿀 수도 있죠. f of xk 곱하기 n분의 b-a. 여기는 f of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n분의 b-a. 얘는 f o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a. 근데 이거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야. 내가 알려준 거 이 흐름대로 가기만 하면 돼. 이 흐름대로 가기만 하면 돼. 갈 줄만 알면 돼. 어차피 생각해봐봐. 1, 2, 3번만 쓸 줄 알면은 넓이의 식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그냥 쓸 줄만 알면 되지. 변형만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이게 한 개니 넓이가 아주 여러 개가 있잖아. 시그마를 이용할 거야. 시그마. 자, 왜냐면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이렇게 있으니까 K번 넓이도 있을 거고 그거를 K는 1번부터 n번까지 넓이를 다 더할 거야. SK. 됐니? 그럼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대신에 F of 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이것도 C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오는데 매번 6개 다 쓸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뭐냐면은 이 넓이의 총합인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봐. n을 무한대로. 밑변의 길이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밑변 길이는 제로가 되면서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몇 개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n개라고 그랬죠. 이게 몇 개? n개라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될 거란 말이야. 무한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of xk 뭐 곱하기 델타 x 높이 곱하기 밑변.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뭐 여기를 이제 바꿔갖고 6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나중에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바꿔 쓰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구분구적법이야.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숫자 2좀 눌러주시고 요 방법 캡처를 하든 필기를 하든 빨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 방법대로 넓이를 구해볼게. 알겠죠? 봐요. 문제를 낼 건데 이제는 f of x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2분의 1 x제곱 요거 2분의 1 x제곱에 닫힌 구간 1,2일 때까지 넓이를 구해보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구분구적법을 한다고? 자, x축 여기 있고 y축 여기 있어. 알겠어? 이 친구는 0,0이랑 그 다음에 몇 컴마 몇?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거 좀 깔끔하게 정수화 시키려면 여기는 2부터 4까지 가면 되겠는데 2부터 4까지 맞아? 그러면 이 봐봐. 2, 얼마니? 이거 2,2잖아요. 그쵸?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12 그쵸? 원점 지나고 요렇게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 5, 6, 7, 8 망했다. 4분의 1로 갈래. 그렇지. 4분의 1 x제곱으로 하자. 4분의 1 x제곱. 그러면 2부터 4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2는 4, 2,1, 그 4, 3, 4, 1, 2, 3, 4. 그럼 그래프가 슈악 이렇게 나타나겠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살짝 오수선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하면 되겠지. 이제 하나, 둘, 셋. 자, 이제 fx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x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직사각형을 쌓아가면서 넓이를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 구할 거라고 했잖아. 첫 번째 뭡니까? 넓이를 구하기 전에 밑변부터 따지자고 했었어. 오케이? 그럼 똑같이 가는 거야. 1번. 밑변 뭐야? 델타 x. 걔는 구간을 n등분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뭐라고? 구간을 n등분한다. 구간. x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잖아. 그러면 n분을 4-2 이렇게 가면서 계산까지 해버리세요. n분의 2.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xk 찾으라고 그랬죠. xk는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사각형 쌓아보면은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뭡니까? x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야? x2가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2에서 출발해서 델타 x만큼 한 번 오면 얘가 나오는 거고 두 번 오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러면 xk는 2에서 출발해가지고 델타 x 곱하기 k번 가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계산을 또 끝내버려. 어떻게 돼? 델타 x가 n분의 2니까 k 곱하기 n분의 2 또는 이렇게 쓰면 되지. n분의 2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 플러스 n분의 2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숫자들로 나오니까 뭔가 구체화가 되고 있지. 그래서
원리를 한번 듣고 나면 문제 푸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완벽하게 잘 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f of xk,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식이 누구세요? 제잖아. 제 4분의 1 x제곱.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4분의 1 괄호 열고 2 플러스 n분의 2k의 전체 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잠시만요. 여기 보면 2 공통인수로 바깥에 끄집어낼 거야.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지. 그럼 4분의 1이랑 곱해서 사라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제곱. 이걸 전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쓸게.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좋잖아. n제곱분의 k제곱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높이란 말이야. 그럼 네 번째 이제 어떻게 돼? sk가 필요한 거죠. 넓이. k번째 s값.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라고? 높이 곱하기 밑변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러면 n제곱 분의 k제곱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1 한 다음에 뒤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서 전개를 하면 돼. 전개해 볼까? 그럼 얘는 이제 n 세제곱분의 2k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4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2가 뒤에 더해질 거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하고 리미트 시그마 해주시면 돼요. 5번이 시그마였고 6번이 리미트를 붙이는 거였잖아요. 한 방에 갈게. 이제는 한 방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겁니까? n세제곱분의 뭐야? 2k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제곱분의 4k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봐요. 시그마 그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 거 공식 쓰면 된단 말이야. k제곱은 얘들아 잘 봐봐. n세제곱분의 2는 이 시그마 입장에선 상수일 뿐이야. 개수로 봐야죠. n세제곱분의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k제곱은요 6분의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이 친구는 n제곱분의 4 n제곱분의 4 나오고 k는 어떻게 돼?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연수의 합이잖아. 플러스 여기 k가 없죠. 상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랑 곱하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뭘 하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6분의 2니까 일단 3분의 1 장전.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n하고 n 곱하면 n제곱, 얘까지 곱하면은 2n 세제곱이야. 그럼 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2로 취급하시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여기는 n제곱이랑 이게 n제곱 나올 거고 2분의 4니까 여기 플러스 2 뒤에는 플러스 2 이렇게 있으니까 3분의 2에다가 3분의 2 플러스 4는 3분의 14가 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4분의 1 x제곱 dx를 구하면 4분의 1 바깥에 끄집어내 주시고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4의 세제곱은 64 빼기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64에서 8을 빼면 56이잖아. 56 됐어? 그러면 여기 약분해봐봐. 얼마? 3분의 14가 나오잖아. 와! 되지? 그래서 아하, 이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수학자들이 깨달았는데, 알겠죠? 수학자들이 깨달았는데, 지금 여기는 순전히 적분을 해서 나온 결과가 얘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매번 그렇게 될 거야. 거기도 원래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그 매개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 뭐라고? 구분구적법은 쪼개서 넓이 합으로 우리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게 적분이랑 똑같더라. 적분에서 나온 결과랑 똑같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그 투덜거림이 많았기 때문에 뭡니까?
정적분과 급수라는 개념으로 다시 나오게끔 한 건데 그건 뭐냐면 이 구분구적법에 역연산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거꾸로 가게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식을 뭐 이런 걸 줄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준단 말이야. 뭐 이런 걸 줘 어딘가에. 그러고서 이게 구분구적법 상에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구나를 깨닫게 만든 다음에 그걸 정적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 한다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정적분과 급수야. 정적분과 급수. 잘 봐봐. 이거 뭐라고 불러? 급수잖아. 이렇게 보면 급수야. 근데 여기를 뜯어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든다고. 뭐라고? 그래프상에서 넓이가 되겠구나 얘가. 그럼 뭐라고? 정적분으로 값을 계산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어디로 가냐면은